이정효 감독의 그야말로 매직으로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제3의 팀으로 공통적인 응원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 아닐까. 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 FC가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얘기는 다들 아마 알고 있거나 짐작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빚더미 때문에 K리그 1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단독 보도가 이제 오마이뉴스 쪽에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후속 취재를 살짝 좀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빚 문제 해결 못하면 K리그 1에서 K리그 2로 강등된다. 이건 사실인가요? 네. 지금 K리그가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을 한 상태죠. 이거는 이제 K리그 팀들이 자본 잠식이 되거나 빚더미로 인해 가지고 파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고, 광주 FC 같은 경우 이미 올해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름에 광주가 제출한 재정 계획안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프로축구연맹에서 징계를 줬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등록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광주가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게 재정 건전화 제도가 2030년까지 자본 잠식 상황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K리그 1 팀의 경우 K리그 2로 강등되는 일종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1, K리그 2 이제 클럽 라이센스가 있죠. 클럽 라이센스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축구단 운영, 리그 참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리그 그 클럽으로서 K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과거 AFC에서부터 뭐 ACL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K리그 1 라이센스에서는 이 자본 잠식 해소 문제가 이제 필수입니다. K리그 2는 권고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좀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30년 네, 자본 잠식을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K리그 2로 강등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광주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 구단에서는 6년이 남았다. 그때까지 해소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빚이니까. 더 늘어날 수 있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K리그가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남 FC 때문입니다. 네, 과거에 그 경남 FC가 말컹과 김종구 감독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격하자마자 그 다음에 준우승해가지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선수단에 과도한 인건비를 쓰면서 팀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자본 잠식 위기로 갔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단 구단 운영 못하게 연맹에서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했어요. 사실 재정 건전화 제도는 유럽의 FFP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의 70% 미만으로 선수단 인건비를 꾸리면 돼요. 70%면 높네. 높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는 이게 명문화 시켜가지고 자본 잠식만 당하지 마라라는 수준으로 이제 경고를 준 건데, 지금 광주가 그 당시 경남이 하고 있던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죠. 아시아 무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 인건비를 늘렸는데, 그 선수단 인건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갖고 있는 예산 대비 너무 심각한 선수단 인건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계획했던 수익 마련이 안 되니까는 계속 은행이나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30억 원을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미 24억 원을 빌렸고, 빌린 돈에는 무조건 여러분 시간 이꼴 이자입니다.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돈은 늘어납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꾸준히 갚는다 하더라도. 근데 아무튼 이런 정도 규모의 돈을 빌린 축구팀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솔직히 굉장히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광주는 수입원이 없잖아요. 관중 수도 많지 않고. 물론 ACL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좀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출금만 따져도 55억인데 문제는 광주가 시민구단이라는 거죠. 이게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팀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팀인데, 광주광역시의 지금 지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돈이 더 필요해서 지난해 말에 추가 경정 여름에 예산을 조금 더 달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서 저거는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 세수가 빵꾸 난 거를 지자체들이 온전히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적으로는
나가는 추경이나 예산을 많이 잠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이 중앙 정치가 좀 흔들리면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광주의 상황이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즘 K리그 각 구단들의 흐름이 성적을 내는 것도 성적을 내는 건데 재정 부분에 대한 저 부분을 많이 좀 건전화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처럼 돈 받고 쓰기만 하는 네. 그런 운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들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인천도 올여름에 추경이 원래 기대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채무를 빨리 우리가 탕감해야 돼. 그래서 인천은 상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손성훈을 팔아가지고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좀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 팬들은 그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무슨 우리 선수들은 계약 종료만 다가오면 재계약 못하고 다 딴 팀 가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선수가 일정 부분 이상의 연봉을 과하게 요구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작별해야 되겠다. 네가 할 길 가라. 그러니까 세징야만 특별 케이스인 거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그 기준에 충족시키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구단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이제 시도민 구단들도 다 거의 다 운영하고 있어요. 2부 리그조차도. 아까 전에 안양 얘기해드렸잖아요. 안양이 올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연봉을 이거밖에 못 주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보자. 빌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딱 맞춰가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K리그1의 광주하고 K리그2 경남 두 팀이 이런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빚이 이렇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추경을 더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40억 추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에서는 작년에도 못 줬는데 올해도 못 준다. 이런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매년 이게 뭐 탕감은커녕 그렇게 되면은 네.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선수단을 다운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쵸. 네. 뭐 돈 되는 돈 선수들은 되는 선수 다 팔아서 팔아야 되고요. 뭐 하고 선수들 네, 뭐 급여도 조정을 좀 하고 정호연, 이희균, 외국 선수 안 뽑고 이런 선수들 예.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주 구단 일부 프론트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 계속 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원망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축구단을 운영하는 의미가 성적과 별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그거는 좀 안타까운 불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팬들의 불만은 그거죠. 아니 계속해서 우리 에이스들 팔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 가는 거냐. 이미 영원성 팔았는데. 그리고 시민구단들 우리만 시도민구단이 아니라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경영이 이상하냐.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시도민 네. 구단들이 MD 상품 엄청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막 시즌 중에 유니폼 2번, 3번 내고 이러고 하면서 막 보면 부천, 안양 이런 팀들도 MT 엄청 요즘에 내거든요.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광주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나가고 일부 리그에서 성적을 위해서 선수단 규모를 굉장히 비대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걸 못 쫓아가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공백을 계속 지금 빚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경영의 문제가 확실히 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봐야죠. 그런 노력의 흔적도 잘 안 보인다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ACL 나가서 성과를 내고 클럽 월드컵 나가게 되면 이 축구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식의 경영이면 돈을 얼마를 벌어오든 아니 뭐 잔디도 엉망이고 그 돈 다 어디 가는 건가요 이거? 뭐 잔디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죠. 그 네. 부분은 이제 관리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 구단들도 빚을 지기도 합니다. 네. 포항 같은 경우가 보면은 모기업에서 나오는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계속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선수 영입이나 이런 거 할 때 빚을 계속 내서 예전에 보면 빚이 한 30억, 40억 도달하니까 김승대 팔고 뭐 송민규 팔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구단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프로축구 연맹이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광주는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강기정 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팀의 앞에는 광주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죠. 광주가 이렇게 한 2년 연속 굉장히 K리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확실한 메인 스폰서를 못 구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게 뭐 구단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광주 지역에 지금 뭐 경기가 좋지가 않고 지역 기업 뭐 금호그룹 같은 큰 네.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스폰서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거 그렇다면 다른 시도민 구단들
어떤 형식으로든 스폰서들 구해오는 네. 구단들하고는 또 비교되는 일처리가 아닌가. 그렇죠. 광주 예산이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좀 ACL도 나가고 일부 올라오고 하면서 꽤 커진 상태인데 운영이 좀 잘 될 필요가 있고 광주시에서 이렇게 뭐 한강 작가 뭐 이번에 노벨상 탄 걸 기념으로 해서 광주의 힘에 광주 FC 이정효 감독을 이렇게 내세워서 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좀 뭐 시에서도 신경을 뭐 금전적인 지원이 됐든 아니면 경영이 좀 더 잘 되는 방향을 모색을 해주든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예. 이게 뭐 여러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가 나서 놀라신 분도 있겠지만 당장 어떻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성적이 좀 나오고 인기도 좀 올라가고 ACL도 또 나가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시즌 ACL 못 나가고요. 그렇게 우승하면은 나갈 수 있죠. 네, 우승을 해야만 나갈 수 있죠. 있지만 현실성 면에서 봤을 때 워낙 일단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긴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서도 그 약간 작은 규모의 팀들이 챔스 나가고 리그 상위권 됐을 때 막 투자를 유치를 할 거를 감안을 해서 예상 규모를 늘렸다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리즈 유나이티드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한창 막 챔스 경쟁하고 이럴 때 막 그 2008년인가 이때 경기장 짓는다고 엄청 우람하게 짓다가 돈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샬케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막 이런 팀들. 뭐라고 해야 되나 페어처럼 있거든요. 보르도, 샬케 이런 왕년에 잘 나가던 팀들 지금 다 하브리그 내려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성적이나 이런 어떤 축구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라는 것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상수로 두고 예산을 운영하려면 안 되는 게 저는 축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선수단 다운사이징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굉장히 클 건데 이정효 감독이 두렵고 광주 팬들이 두렵기 때문에 구단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어떻게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5억 이게 이제 이자를 빼고 대출금만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이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왜냐면 아니거든요. 광주가 이제는 한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 경영적인 부분에서 스폰서 유치나 그런 뭐 티켓팅 이런 부분 쫓아가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ACL 우승이고요. 네, 클럽 월드컵 우승이고요. 뭐 여러 가지 기적이다 그거.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돈을 아무리 벌어와도 잘 못 쓰면 마냥 도루묵이기 때문에 일단 경영적인 측면에서 팀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광주 축구 계속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정효 감독 계속 화내는 거 보고 싶거든요.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